여러분, 혹시 요즘 구글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2026기나 전기차 충전 현황 같은 키워드 검색해 보신 분 계세요? 트렌드 보니까 이게 요즘 진짜 핫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태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볼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같이 해두시면 이런 소식 제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딱 석 달 동안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숫자부터 들으면 좀 얼떨떨할 수 있어요. 전기차 업계에서 이 1분기라는 기간은 원래 1년 중 제일 조용한 시기로 통하거든요. 연말 연시 여행 특수도 끝나고 날씨는 춥고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을 많이 안 하는 계절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테슬라 충전 데이터에서 1분기는 항상 숫자가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2026년 1분기는 달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지난해 3분기였던 2025년 3분기, 즉 테슬라 슈퍼차저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그 분기와 에너지 공급량이 완전히 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1분기가 3분기랑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이 수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테슬라가 지금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기차 세계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숫자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1분기 동안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기록된 충전 세션 수는 총 5,300만 건입니다. 5,300만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분기당 5,300만 번 충전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하루를 나누면 대략 58만 건이 넘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전 세계에서 테슬라 차들이 하루에 58만 번씩 슈퍼차저에 꽂혔다는 거예요. 이 세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만에 4분의 1이 넘게 늘어난 거죠. 비교 자료도 흥미로운데요. 2025년 4분기에는 5,200만 세션이 나왔고 테슬라 역대 분기 최고치는 2025년 3분기에 5,400만 세션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 1분기는 역대 2위 타이 기록인 셈입니다. 에너지 공급량은 1.8TWh T와트입니다. 1TWh가 10억 와트시니까 1.8TW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TW라는 숫자가 바로 2025년 3분기와 동일한 수준이에요. 계절 특수 없이 가장 조용한 분기에 최성수기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게 이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신규 스톨 설치는 분기 동안 2,500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해요. 스톨 하나가 충전기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 달 동안 전 세계에 충전기 2,500개를 새로 꽂았다는 거잖아요. 이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에너지 공급량이 실제로 어떤 환경 효과를 냈는지도 테슬라가 공개했어요. 이번 1분기에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절약한 가솔린 양이 약 8억 2,300만 리터입니다. 8억 리터가 넘어요. 국내 대형 주유소 탱크가 보통 몇만 리터 수준인 걸 생각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피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억 킬로그램입니다. 34억 킬로그램이면 340만 톤이에요. 탄소 감축 목표를 국가 단위로 논하는 기후 협약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들이랑 비슷한 스케일이에요. 자동차 한 회사의 충전 네트워크 한 분기 실적이 이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번 1분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기술적 변화가 있어요. 바로 테슬라가 뉴욕 공장에서 V3 슈퍼차저 캐비닛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V3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슈퍼차저는 세대별로 V1, V2, V3, V4가 있어요. V3는 최대 250kW 출력을 낼 수 있는 고속 충전기로 꽤 오랫동안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V3는 더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모든 사이트는 V4 하드웨어로만 간다는 거죠. V4가 V3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케이블이 더 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충전기 케이블이 짧으면 차를 딱 정해진 위치에 대야 하는데 케이블이 길면 SUV, 세단, 픽업 트럭 등 차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차 각도에서도 연결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V4에는 통합 결제, 단말기가 내장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테슬라 전기차 오너들이 슈퍼차저를 쓸 때 훨씬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앱 없이도 카드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테슬라가 V4로 완전 전환을 선언했다는 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더 이상 테슬라 전용 인프라가 아닌 범용 EV 충전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분명히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이
전략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2026년 1분기에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닫지 지프, 피아트 오너들에게도 개방했습니다. 이 세 브랜드는 모두 스텔란티스 계열 차량인데요. 이로써 슈퍼차저를 쓸 수 있는 차량 브랜드가 또 늘어난 거예요. 이전에도 포드, GM, 리비안 등 여러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NACS 충전 규격을 채택하면서 슈퍼차저 접근이 가능해졌는데, 이번에 스텔란티스 브랜드들까지 들어오면서 비테슬라 충전 세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분기 전체 5,300만 세션 중에 비테슬라 차량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 충전 네트워크가 단순한 자사 고객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 독립적인 수익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충전 인프라 사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 축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 1분기에 또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 테슬라가 새로운 폴딩 유닛 슈퍼차저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처럼 접히는 구조를 가진 충전기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기존 설계의 대비 비용이 20% 저렴하고 배포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겁니다. 충전 인프라 확장의 가장 큰 병목이 뭔지 아세요? 사실 충전기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부지 확보, 설치 공사, 전력망 연결 등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거든요. 폴딩 유닛의 경우 설치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건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장소에 충전기를 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용이 20% 낮아졌다는 건 더 많은 부지에 경제성 있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2500기 증설이라는 이번 분기 실적에 이 폴딩 유닛 효과도 이미 반영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해요. 이번 발표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스톨당 하루 세션 수, 즉 충전기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간다는 건 네트워크 활용률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 줄 서는 시간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대기자 비율과 대기 시간이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거예요. 첫째는 신규 스톨 공급이 수요 증가를 앞서고 있다는 것, 둘째는 충전 효율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 더 빨리 충전을 마치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회전율이 올라가고 대기가 줄죠. 이 두 번째 요인과 관련해서 테슬라 충전 부문 디렉터인 맥스드 제어가 직접 X 플랫폼에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는 혹한 환경에서의 성능이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테슬라 차량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슈퍼차저로 이동할 때 자동으로 배터리를 예열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를 히트온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추운 겨울에 배터리가 차가운 상태로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데, 도착 전에 이미 배터리 온도를 끌어올려 놓으면 처음부터 최대 속도로 충전이 가능해지거든요. 거기에 더해 AC 리플 전류 기술도 함께 언급했어요. 이건 슈퍼차저가 배터리 내부로 교류 리플 전류를 주입해서 배터리를 더 빠르게 워밍업 시키는 기술이에요. 일반적인 DC 충전만 쓸 때보다 배터리가 훨씬 빨리 최적 온도에 도달해요. 이 두 가지 기술의 조합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주는 거예요. 결국 겨울인 1분기에도 세션당 점유 시간이 크게 늘지 않았고, 그래서 같은 대수의 충전기로 더 많은 차를 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맥스드 제어는 이 기술들이 극한 추위에서 테슬라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테슬라 충전 경험의 실질적인 경쟁력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색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테슬라가 이번 발표에서 브레인 차지라는 지표를 100% 증가했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테슬라가 헐리우드에 운영 중인 테슬라 브랜드 다이너에서 이번 분기에 팔린 테슬라 밀크쉐이크 수가 9,800잔이라는 거예요. 밀크쉐이크 얘기를 충전 통계 발표에 집어넣은 게 웃기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된 메시지라고 봐요. 테슬라는 슈퍼차저 정차가 단순히 배터리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먹고 쉬고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밀크쉐이크 9,800잔 자체보다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뭔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충전 스팟이 목적지가 되는 것, 이게 테슬라가 그리는 충전의 미래예요. 마지막으로 2026년 전체 전망 얘기를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이용량은 하반기, 특히 3분기에 가장 높았어요. 여름 휴가철과 장거리 여행 시즌이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6년은 이미 가장 조용한 1분기에 역대 2위 수준의 성적을 냈잖아요. 하반기에 여행 시즌이 돌아오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폴딩 유닛 덕분에 신규 설치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비테슬라 차량의 네트워크 접근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V4 전면 전환으로 충전 경험도 균일하게 개선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2025년 3분기 역대 최고 기록인 5,400만 세션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2026년 전체가 슈퍼차저 네트워크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어때요? 오늘 숫자들 보고 나니까 좀 놀라셨죠? 5,300만 세션, 1.8T와리트, 2,500개 신규 스톨, V3 생산 종료와 V4 전환, 폴딩 유닛 출시, 다찌 지프 피아트 개방, 9,800잔의 밀크쉐이크까지 테슬라가 이번 1분기 하나에 이 많은 일을 해냈어요.
태조가 앞으로도 이런 전기차 테크 소식 계속 빠르게 가져올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